2편 보험법규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집질서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그거 다 암기가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저도 매일 보는데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제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암기하자 또는 이렇게 이해하자, 그 다음에 상식선에서 이렇게 읽어보시고 상식에서 골라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도 문제 푸시면 될 것 같고, 요 편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에서 이제 한 두 문제 나오고 뒤에서 두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는 많은데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나오는 범위가 늘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부분, 앞부분에서 뭐 3대 지키기라든지, 그죠? 3대 기본 지키기라든지 특별 이익 제공 금지에 대한 내용들 중심으로, 그 다음에 모집 질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 강조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만 좀 살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험 모집 질서 관련해서 당연히 우리가 뭐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보험 설계사 측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누구 위해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 보험회사의 영업의 성과를 위해서 영업한다?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3대 기본 지키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청약서 전달,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자필 서명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당연히 보험 설계사 자체가 우리가 고객에 의해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파는 거지, 여러분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판매한다? 실제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고객, 이꼬르 계약자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율규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보험업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모집 질서나 보험회사가 금지하는 행위들을 정했어요. 그죠? 그러한 금지 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는 법이 다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보험회사들 간에 상호 협정을 맺습니다. 협정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들 앞으로 자율 규제를 통해서 이런 내용, 이런 영업들, 이런 행위들은 우리가 서로 금지합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반했을 때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보험회사 간의 협정, 자율협정이니까 이런 것들을 위반하면 제재금을 부과합시다. 예, 이런 부분의 영업에 대해서 안 되니까 우리가 제재합시다. 제재에 그런 벌금을 냅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율규제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제재금을 납부한다 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모집 질서 행위 위반에 대한 보험업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특별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들 둘 다 금지입니다. 약속하는 것도 금지고, 약속하는 게 아무래도 처벌은 조금 낮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험회사가 직접, 보험회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직급 직원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험회사 임직원들, 설계사나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모집인이 아닌 임직원들이나 아니면은 직접 영업을 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법인 영업을 하는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다 보험회사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직원들, 월급 받는 직원들이 하는 것은 다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거고, 여러분들처럼 모집 종사자들, 설계사나 중개사, 대리점이 하는 것은 모집 종사자의 그런 특별이익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금 기준이 크겠죠. 회사가 잘못한 거니까 200만 원에서 5천만 원 한도래로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면 얼마였습니까? 우리가 보험업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여기서는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 그래서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보험회사 직원이 우리가 만약에 특별이익을 제공했다라고 하면은 적용하는 연납보험료 전액 플러스 특별이익 제공 금액이 제재 금액이 됩니다. 제재 금액 부과 기준이 되고, 만약에 모집 종사자가 했을 경우에는 연납보험료의 50%와 특별이익 제공 금액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임직원들이 했다라고 하면 적용 연납보험료가 만약에 3천만 원인데 500만 원 할인해줘서 2,500만 원을 적용했다 그러면 2,500만 원이 다 여기에 적용되는 제재금에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설계사나 대리점이 했다 그러면은 2,500만 원이 다 부과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거의 50%, 1,250만 원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적용 연납보험료 전액이냐 아니면 50%냐의 기준은 그게 임직원이 했으면 전액,
보험 설계사나 중개사나 대리점이 했으면은 50%가 적용받는다. 그 다음에 제재금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우리 모집 종사자인 경우에 3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했으면 우리가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유처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경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거쳐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거쳐서 오는 모집하는 행위들. 그죠? 여기서 보험회사 임직원이 자기가 직접 모집을 해서 한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한 거예요? 보험중개사나 설계사나 대리점을 통해서 모집하게 하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의 설계사나 대리점 설계사나 중개사를 통해서 만약에 보험을 모집해 온 거.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모집을 한 것처럼 모집해 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보험계약의 경유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유처리 금지죠. 아시겠죠? 그래서 경유처리 금지인데 이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재금 부과 기준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직원이 했을 때는 3천만 원 이하예요. 요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요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요거만 기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설계사들을 통해서 경위에서 보험 계약을 모집해 왔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수료 또는 수수료 상당의 50% 아까 우리 앞에서 특별이익도 50%였죠. 그래서 50%에 제공을 하고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유처리도 그러니까 결국은 1,000만 원 이하의 제재금. 특별이익 제공은 얼마였습니까? 3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 특별이익 3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은 좀 기억하시고요. 1,000만 원이 아니니까 기억하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경유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다 1,0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회사를 모함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것도 안 되겠죠. 다 1,000만 원 이하의 제재금. 그 다음에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설계사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모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모집 자격이 없는데 모집을 했으니까 이것은 과하게 처벌을 해서 3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3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하는 게 뭡니까?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그 다음에 무자격자 모집은 3천만 원. 그 외에 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 더 있습니다. 승환계약.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다른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들고 있는 보험이 그거 안 좋아요. 그거 다시 이걸로 갈아타시죠. 얘기하시고 보험을 갈아타게 하는 거 승환계약이라고 하는데, 승환계약도 마찬가지로 건당 100만 원 이하인데 1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는데 모집 행위장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3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거 한번 정리할 수 있겠죠. 3천만 원 이하. 그죠? 뭐예요? 첫 번째는 특별이익 제공하는 거 금지. 그죠? 그 다음에 무자격자가 모집하는 거 3천만 원. 세 번째는 승환계약하는 거. 그죠? 승환계약하는 거 3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뭐라고요? 1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자 정보에 대해서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요즘에 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엄청나게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여러분들 사장님이 끌려갑니다. 여러분들 뭐 사장님한테 억하심정 있으시면 개인정보 막 돌리시면은 아마 그 사장님 여러분들 보험 그 금융감독당국이나 회사 그런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서 끌려갈 겁니다. 아마.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해진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개인정보 제공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데는 당연히 보험 들어가는 내용들, 보험협회라든지 개발원 이런 쪽에 우리가 제공할 수 있고요. 금융결제원은 보험 계약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데다 제공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좀 상식선에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는 제공 시에는 우리가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 유무선 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서면, 공인전자서명, 그 다음에 유무선 통신. 이외에 뭐 구두로 한다든지 이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구두로 동의를 받았는데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민원 제기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험계약 정보라는 게 우리가 조회할 수 있죠. 그죠? 조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중복계약, 아까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복계약 여부를 반드시 청약서 작성하기 전에 조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복가입 여부라든지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중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 보험을 가입했지만 실제로 보험금을 줄 때는 비례 보상한다라는 거 우리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정보의 조회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상품 소개 등 영업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런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제공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그런 정보, 본인의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식별 정보 제공 이용 같은 경우에 식별 정보, 개인 식별, 우리가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성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식별할 수 있는 거죠. 뭐 여기에 이제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관없겠죠. 종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거 같이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엉뚱한 지문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어렵진 않아요.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여기에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종교나 취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보 파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목적이 사용되고 나면은 바로 파쇄해야 되는 겁니다. 파쇄 또는 소각하고 영구 삭제하는 거예요. 뭐 사본을 저장한 다음에 파괴한다, 사본 저장한 뒤에 뭐 소각한다,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사본이든 원본이든지 반드시 사용 목적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영구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파쇄 또는 소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저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금지. 자,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뭐 이 지금 마지막 편, 요 2편 중에 모집 질서 관련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 중에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고요.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 기억하십시다. 우리 장33 장애인 차별 금지를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디서 한번 들었습니까? 특별이익 제공일 때, 그죠? 특별이익 제공, 예? 그 특별이익을 제공해서 남의 보험을 가로챌 때, 그죠? 우리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죠? 장33 장애인을 차별하는 겁니다. 어떤 걸 차별하는 거예요? 가입을 차별하는 겁니다. 그냥 차별하는 문제는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니고요. 보험을 가입을 차별해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을 차별화시켰을 때, 차별을 시켰을 때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장33 장애인 차별 금지, 장애인을 차별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금지하게 되어 있고요.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다 동일하게 고려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애인도 일반이라고 동일하게 우리가 보험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혜택을 주면 안 된다. 장애인이 좀 불리하니까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가입 처리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동일하게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우리가 가입 청약을 거절했을 때는 여러분들 장33 그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국가위원회에 진정을 여러분들 진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 지금 문제가 된다. 나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보험 가입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회사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조사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권고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지켜졌을 때는 법무부 장관은 시정 명령이 가능합니다. 누가요? 법무부 장관이 시정 명령이 가능합니다. 행정자치부 장관도 아니고 위원회 위원장도 아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아닙니다. 누가 한다고요? 시정 명령을 내리는 사람? 법무부 장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장애인이나 장기 기증자 보험가입 차별신고센터는 우리가 손해보험협회 그런 장애인 장기 기종자 가입 차별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어디서 운영한다고요?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때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이나 장기 기종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대리인이 가능한 겁니다. 직원이 한다? 안 됩니다. 직원이 신고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 모집 질서 관련해서 뒷부분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단계별 설명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지켜야 되는 거. 그죠?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특별 이익 제공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 차별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전체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안 되는 부분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만 가지고 요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구나 기억하시면서 문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